자, 오라클 설치돼서 서비스가 다 됐고요. 서비스 오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SQL 플러스로 이용하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불편해요. 우리가 이제 한 줄 단위로 뭐 한 개 틀리면은 새로 입력해야 되고 되게 불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제 SQL 디벨로퍼 같은 오라클 처리하는 툴을 사용하게 돼요. 도구, 뭐 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다운받느냐? 이거는 소프트웨어인데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운하셔야 되는데 오라클닷컴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네, 가시고요. 오라클닷컴에 간다. 오라클닷컴 네, 가세요. 가시고요. 예, 가시면 프로덕트 보시고 되고요. 프로젝트에서 여기 프로젝트에 보니까 이게 뭐 MySQL도 있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있는데 이런 툴이나 이런 건 없네요. 디벨로퍼스 있는데 디벨로퍼스 한번 볼까요? 어, 개발하기 위해서인데 디벨롭 캔디 여기 이것도 좀 그러네요. 얘는 좀 받기가 좀 그래요. 네. 서비스 예 없는 것 같아요. 그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게 없는데 올 소프트웨어 있네요. 올 소프트웨어 됐죠? 예. 클릭하시고요. 올 소프트웨어 하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그 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군들이 쭉 나와서 어떤 걸 할 수 있냐 보는데 여기 디벨로퍼 툴스 나오죠. 매니저, 데이터 매니저,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예, 있고 프로덕트 다운로드도 있네요. 프로덕트 다운로드 한번 이게 여기에 다운로드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요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런모 있는데 얘는 아닌 것 같아요. 디벨롭 툴스 부분은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SE, 자바, 클라우드 디벨로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얘네들은 오라클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 데이터 프로덕트, 오라클 매니지먼트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 저희가 이쪽에 중에서 그 밑에 들어가시면 이제 다운로드 중에서 프로덕트 다운로드 그래서 프로덕트 오라클 소프트웨어 클릭해 보시면 여기 디벨로퍼 다운로드 중에서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버는 이제 카테고리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디벨로퍼 툴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이런 태그 있고 이게 한 페이지에 사실은 다 있는 건데 클릭하면 이제 페이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디벨로퍼 툴스 클릭해 보시면 여기 가시면 여기 디벨로퍼 툴스 페이지 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게 만들어 놨고 그냥 SQL 디벨로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찾기 어려우시면 컨트롤 F 누르고 여기다가 SQL 디벨로퍼 엔터 치시면 이쪽으로 내려가죠. 위치시키게 되니까 컨트롤 F를 이용해서 탐색을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한 줄씩 쓰는 이런 SQL 플러스를 잘 사용하지 않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데 저희는 SQL 디벨로퍼를 이용해서 쓸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는 이제 프로덕트 가였죠. 프로덕트 지금 몇 군데 가셨었기 때문에 프로덕트 중에서 올 소프트웨어 클래식 거 중에 이제 밑으로 보시면 다운로드 오라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운로드 오라클 소프트웨어 가시고 그 카테고리 중에서 디벨로퍼 툴스 클릭하시고 디벨로퍼 툴스에서 SQL 디벨로퍼입니다. 클릭하여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64비트형이고요. 64비트형 컴퓨터고 JDK8이 포함되어 있는 이게 연결해서 쓰는 게 그 JDK8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8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선택하시고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 진행하시고요. 또 이제 리시브 억셉트 하라고 나오고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아까 저희가 오라클을 다운로드 받는데 저는 껐다 켰어요. 껐다 켰기 때문에 또 로그인 하라고 로그인이 한번 돼 있으신 분들은 그거 계속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예, 다운로드 로그인 하시면 이제 이것도 저 길게 쓰죠. 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저걸 어떻게 전부 다 기억하고 있냐고. 그냥 말을 만들어서 암호를 쓰고 있어서 그냥 한국말로 막 짓거리는 거를 그냥 막 치고 그다음에 숫자하고 특수문자 이렇게 써가지고 조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말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암호는 이게 지금 암호로 뭘 어떻게 쳤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한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제 다운로드해서 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다운로드가 다 되었으면 그 이제 이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자바를 포함하고 있고 그 위에 프로그램들을 이제 그 하고 있는 거를 했습니다. 했고 이제 돼 있는 거를 딴 데다 좀 옮겨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클립스 SQL 디벨로퍼를 이제 이렇게 적당한 데다가 일단 폴더 열기 해서 같이 쓰고 있으니까 저희가 다른 쪽에 저희 이니셜로 되어 있는 데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여기다 이제 하시고 그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여기서 이제 그 관리를 해가지고 요것만 갖고 다니면 이제 개발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대부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폴더 관리를 잘 해주시면 아무데나 집어넣고 나중에 찾으러 다니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리 잘 해주시면 여태까지 배웠던 프로그램들은 여기서 꺼내가지고 설치해서 사용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자, 이 zip 파일이고요.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뭐 7zip이나 rzip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압축 파일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SQL 디벨로퍼라는 폴더가 있는 게 딸랑 보이세요? 아시겠죠? 이 안에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얘를 풀기만 하시면 돼요. 압축 풀기를 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풀어놓겠습니다. 압축 풀기. 저는 C 드라이브 바로 밑으로 C 드라이브 PC에 C 드라이브 바로 밑으로 선택을 하시고 확인 해가지고 C 드라이브 바로 밑으로 이제 풀겠다. 확인 누르시면 C 드라이브 바로 밑으로 SQL 디벨로퍼라는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SQL 디벨로퍼라는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쭉 풀리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톰캣, 이클립스, 그 다음에 지금 같은 SQL 디벨로퍼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둬라. 바로 밑으로 찾아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G 프로그램은 다 했으니까 닫으시고요. C 드라이브 찾아갑니다. C 드라이브 찾아가시고요. SQL 디벨로퍼 더블 클릭 여시고요. 여시면 여기에 이제 SQL 디벨로퍼.exe 파일이 나옵니다. 여기에 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는데 원래 데이터베이스 그릴 때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모양을 그리는데 데이터베이스 쌓여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콘이 이렇게 그린 거를 박스로 이렇게 그린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이제 SQL 디벨로퍼 데이터 관리를 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해주는 거다. 이게 아이콘을 그리는 거예요. 아시죠? 그냥 사용하신 거고 됐으면 이제 SQL 디벨로퍼도 나중에 많이 쓰셔야 되니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DB 할 때 계속 쓰셔야 돼요. 작업 표시줄의 고정 해두시면 됩니다. 해두시고요. 이제 실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설치는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설치가 다 끝난 거예요. 아시죠? 압축만 풀면 된다. 얘도 원래는 설치를 다 해놓은 거를 압축해가지고 배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됐으면 SQL 디벨로퍼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보자. 예, 실행을 해보면 오라클 SQL 디벨로퍼 이렇게 화면이 보이면서 로드 중 이러면서 나오시죠? 로드 중. 지금 제 거는 이제 왼쪽 편에 가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나오시고 환경 설정 인풋 확인 돼 있는데 예전에 환경 설정을 한 게 있다면 얘를 포함시켜서 해주세요. 옛날에 이제 SQL 디벨로퍼 써보신 분들은 여기 환경 설정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게 있다면 그걸 가져다가 쓰는 게 인풋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환경 설정을 복사하려면 얘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아니오를 누르면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을 해서 되니까 현재 설치 환경 설정을 복사하려면 얘를 누르시고 아니면 그냥 쓰세요. 지금 저는 아니오 누를 거고요. 여러분들은 얘 눌러봐야 이제 그 복사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시죠? 없어서 임포트할 내용은 없습니다. 제 거는 옛날에 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옛날에 버전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옛날에 20.5.5x 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추적한 게 나오죠. 오라클 사용 추적. 그 요거는 이제 제품을 조금 더 잘 발전된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보내주면 좋겠다. 근데 보내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개발할 시간도 없는데 체크 해제하시고요. 허용을 한다를 해제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허용한다도 상관이 없어요. 허용해도 되긴 하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들에 해당되는 것을 실행하면서 해당되는 걸 계속 이제 서버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요거를 이제 해제하고 이렇게 열어주세요.
됐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보시게 되고요. 여기 이제 닫고 이러면 창에 보시면 이제 닫았을 때의 내용이나 뭐 이런 거 세단되는 것도 이제 그 찾아가지고 보기에서 찾아가지고 쓰시면 돼요. 여기서는 보기입니다. 보기에 보시면 접속이라는 게 있는데 쭉 보시면 한글 가나다 순입니다. 접속 여기 있죠. 영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한글 나오면서 접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시다가 접속을 닫았어요. 닫으시면 어디 찾아가라고요? 보기에 가셔서 접속을 찾는다. 접속. 창 이름이 뭔지 잘 모르면 옆에 사람 거 얼른 눈치껏 본다. 아시겠죠? 보신 다음에 이런 거 창이 닫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보시면 되겠고 요 시작 페이지 나오는데 시작 페이지 나오는데 시작 페이지를 밑으로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게 보시다 보면은 요 시작 시 계속 표시하겠다가 체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시작 페이지가 계속 체크해 보이게 되는데 그다지 이제 여러분들이 꼭 보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나중에 더 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시작 페이지 시작 시 표시하는 걸 해제해 주세요. 해제하고 시작 페이지를 닫겠습니다. 닫으시면 다음부터는 열어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이전에 작업하던 내용들이 열려져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열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오라클 DB랑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인데 아까 전에 SQL 디벨로퍼에 보면 로그인하면 뭐가 돼요? 접속 이렇게 나오죠. 접속하려면 접속할 정보가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SQL 플러스는 내 컴퓨터에 오라클 서버가 돌고 있을 때 그거랑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얘는 이 SQL 디벨로퍼는 오라클 서버는 딴 데가 있더라도 거기에다가 얘를 접속을 시도해가지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접속을 시도해서 사용을 하는데 외부에 있는 거를 이제 연결해서 쓰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현재는 내 컴퓨터에 있는 건데 그래서 SQL 플러스는 리스너가 TNS 리스너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귀를 딛고 하는 게 아니라 DB에 바로 연결해서 쓰는데 얘는 리스너가 필요해요. 반드시 자바도 리스너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서비스 돌릴 때 우리가 오라클 XE 서비스 요거 돌리셨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이 TLS 리스너라는 서비스를 돌렸어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SE 서비스가 있는데 SQL 플러스는 이쪽에 이제 직접 접근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TNS 리스너 쪽이 이제 실행 중인데 저희가 이제 SQL 디벨로퍼 쓸 때는 TNS 리스너를 통과해서 오라클 쪽으로 이제 특히 서비스 쪽으로 붙게 돼요. 그 SQL 플러스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제 서비스 쪽에 붙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방화벽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TNS 리스너가 필요한 SQL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TNS 리스너한테 호출을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접속이 돼서 실행시키는 거라서 TNS 리스너가 반드시 돌고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접속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칠 수 있어요. 자, 그럼 접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 접속을 하기 위해서 오라클 접속이라는 항목이 여기 보이네요. 어디 탭에? 접속이라는 탭에. 이게 안 보이면 어디서 봐라? 보기에서 봐라. 보기에 이제 접속. 이게 가나다 영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글로 되어 있는데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오라클 접속 하시고요. 이 위에 플러스도 추가인데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새 접속.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 여기 아이콘과 여기 위에 플러스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새 접속, 접속을 한 게 만들어주는데 이름을 쓰게 하는데 이거는 접속할 때의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담고 있는 이름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뭘로 접속할 거면 시스 계정으로 접속할 건데 로컬 현재 내 컴퓨터에서 돌고 있는 오라클에 접속할 거고요. 언더바 계정은 시스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시스. 이거는 정해진 건 없는데 알아보기 편하게 잘 쓰시면 돼요. 지금 로컬이니까 내 컴퓨터에서 돌고 있는 오라클. 이건 계정입니다. 계정, 시스 계정으로 접속을 할 거예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되셨죠? 네, 되셨는데 이거를 이제 쓰실 때 저희 계정 볼 때 여기 보시면 시스 이게 아이디고요. 그다음 패스워드를 입력해라. 그래서 아이디는 사용자 이름이 아이디입니다. 시스. 비밀번호가 1234 1234 밑에 비밀번호 1234 써주시고요. 되셨나요? 써주시고 다음에 이제 다시 물어보면 귀찮으니까 비밀번호 저장을 체크해 주세요. 접속할 때마다 계속 물어보면 귀찮죠? 비밀번호 저장을 체크해서 하시면 다음부터 비밀번호를 안 써도 좋긴 한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업할 때에 1, 2, 3, 4로 썼으니까 그냥 1, 2, 3, 4로 두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동영상을 보거나 이제 데이터를 참조하면 그걸로 입력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 프롬프트에서 쓰실 때 여기 보시면 as sysdba라고 쳐요.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거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롤이라는 게 있어요. 밑으로 내리면 sysdba가 여기 보이세요. 지금 관리자로 할 거야 라고 쳐주는 거죠. 여기 sysdba 롤. 롤을 이렇게 해둬라. 되셨나요? 자, 입력한 거는 지금 로컬의 시스다. 이거 입력해 주시고요. 아이디 입력해 주시고요.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그리고 비밀번호 저장하겠다고 체크해 주시고 롤을 좀 반드시 바꿔주세요. 롤 sysdba. 일반으로 할 때는 이거 기본으로 그냥 내비두시면 됩니다. 기본 하시고 그 다음에 호스트 이름은 로컬호스트. 이건 보고만 넘어갑니다. 로컬호스트고 포트 번호가 151. 이거 그 오라클 까실 때 이거 확인해 두시라고. 정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 SID라는 게 있어요. SID. 이거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겠지만 이제 그 오라클 중에서 얘 이름표를 한 개씩 달아놓는데 그 이름표 같은 게 지금 현재 XE라는 이름표를 달아놓은 거예요. 기본이 그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설치를 하면 XE가 기본이고요. XE 기본이고 그 E 버전이나 아니면 SE 버전을 까시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ORCL 오라클의 약자 ORCL이 이제 SID가 됩니다. 요거랑 좀 다르죠. 그 SID가 그냥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까시면 XE가 SID가 되고요. 그 다음에 E나 SE 버전을 까시면 ORCL이 SI 이름이 되세요. 기본 이름. 기본. 물론 설치하다가 변경할 수 있어요. 이름은. 설치하다가 변경할 수도 있으시고 설정을 바꾸시면 설정 파일 건드려 가지고 바꾸시면 요 이름에 해당되는 것도 변경이 가능하세요. 변경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씁니다.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XE다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라클을 2개, 3개 깔아서 뭐 돌리는 거 아닌 이상은 그냥 그대로 쓰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 컴퓨터에 오라클 2개를 깔았다는 얘기는 그게 컴퓨터가 아닌 게 돼버리죠. 컴퓨터가 소프트웨어 값만 2억이 넘어가는 컴퓨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잘 안 하시죠? 오라클 한 개만 깔아서 보통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 SID 설치하시면서 맨 마지막 레포팅 할 때 이 SID가 뭐였는지 확인을 해두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구글링 하시면 어떤 경우에는 XE라고 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ORCL로 돼 있다. ORCL 되시나요? ORCL로 돼 있다. 구글링 막 해보시면 오라클 SID 쳐보면 XE라고 써놓은 데도 있고 ORCL로 써놓은 데도 있다고요. 아시겠죠? 물론 이름을 변경해서 특별한 이름을 쓴 경우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저 2가지로 사용됩니다. 버전별로 틀려요. 아시겠죠? 그냥 E 버전이나 SE를 가지고 작업을 하신 분들은 ORCL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에디션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XE라고 얘기를 해줘요. 다 됐으면 이쪽에 이제 테스트라는 버튼입니다. 테스트 누르시면 이렇게 하다가 성공하고 나와야 돼요. 오래 걸린 경우에는 뭔가 성공에 실패하신 거는 정보가 틀린 거예요. 정보가 틀리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시고 나중에 뭐 때문에 오류가 났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됩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다 입력을 하셨으면 접속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이제 테스트라는 메뉴가 안 나오면 그냥 접속을 한번 바로 누르셔도 돼요. 접속 이렇게 눌러셔서 사용하시면 내가 저장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저장이 이렇게 한 개의 정보가 저장이 되고요. 로컬 시스. 그 다음에 여기 소켓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세요. 밑으로. 요건 지금 접속이 됐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접속했고 워크시트를 한 개 열어주는데 여기에 명령을 치면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지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게 로컬 언더바 시스로 접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치면 여기 로컬 언더바 시스의 명령을 전달해서 실행해 줄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접속까지 성공을 하셨습니다.